안녕하세요.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이 돌파됐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빚이 1억 3,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중채무자 빚 600조라고 하는데요. 평균이 1억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 대출은 꽤나 비율이 높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3억 4억일 거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7천만 원 이러겠죠.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빌린 대출자를 다중채무자라고 얘기하는데 빚을 돌려막기 하는 경우가 많아서 금리 인상기에 가장 빨리 무너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채무액은 40, 50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데 청년층과 고령층의 채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많이 우려스러운 거죠. 9월 13일 기준 9월 13일 기준이 아니라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6월달 말 기준으로 다중채무자가 450만 9천 명이라는 거죠. 총 부채는 599조, 1인당 평균 채무액이 1억 3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느낌이 없을 거잖아요. 2018년 말에 424만 명이 됩니다. 424만 명. 그게 지금 현재 450만 명이 넘어선 거죠. 2018년에 424만 명. 지금 이제 대략 한 4년 지났잖아요. 4년 지났는데 한 36만 명, 26만 명 정도가 늘어서 한 450만 명이 된 거죠.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절대로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들이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을 미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한 5천만 명쯤 된다라고 치면 450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1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다중채무자들 평균 부채가 이게 언제 거냐면 옛날 거잖아요. 18년 이제 2022년 6월 기준으로 1억 3,200만 원이잖아요. 15년에 1억이었다고 하고요. 2010년에 8,8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다중채무자들은 쉽사리 대출을 메우고 빚이 없는 상태로 가기에는 힘들 겁니다. 많이 어려울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다중채무자의 연령별 비중도 이제 뉴스를 치면 나오는데요. 요즘은 뉴스를 보면은 가짜뉴스도 되게 많지만 또 검색에 또 검색을 하면 많은 제대로 된 내용들도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잠깐만요. 좀 당장 바로 안 나오네요. 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60대 이상의 다중채무자가 0.3% 늘고 50대 0.2% 늘었다고 하죠. 이제 연령대별 다중채무자 비중이라고 하는데요. 30대 이하가 2030들이 더 늘었죠. 2030들이 늘었고요. 60대가 또 늘었다라는 거. 그나마 40대, 50대는 조금 줄었다라는 걸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이래저래 다중채무자 비중이 30대 이하가 좀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들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중채무자가 몰려있는 금융회사가 저축은행이랍니다. 이래저래 다중채무자 비중이 쭉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30들의 금융 관련한 의식들이 조금은 무뎌져서 저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죠. 빚이라는 게 언제든지 쓰다가 나중에 또 탕감받으면 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 망하기 직전인 사람들인 거죠. 망하기 직전인 사람들. 주식, 투기, 그리고 여러가지 사업,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들이라고 원래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건 분명히 아니겠죠.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감당 못할 거다라는 거죠.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함부로 일을 벌리지 말아야 됩니다. 빚을 내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빚을 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돈 모아가지고 적은 돈이라도 그 돈을 기반으로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빚내서 사업하겠다라는 생각을 아예 접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접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지출은 최대한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 안 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사람 만나는 것들도 줄여야 됩니다.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영업, 뭐 사업 욕심, 혹은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코인 투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남들한테 남들 말에 속아서 사기당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부자들은 쓸데없는 것을 안 해서 재산을 지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자세가 뭡니까? 절약정신. 게다가 함부로 무리한 결정을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 태도가 있어서 그들이 부자로서 살 수 있었던 거죠. 뭐 개미들이 이번에 주식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되게 많이 샀잖아요. 그 개미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주식해가지고 돈 버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합법적인 도박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감당 못할 그런 손해를 보고 빠져나오더라는 거죠. 잠시 잠깐 이득을 본 게 이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뭐 계속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뭐 지금의 정부는 집값을 낮출 생각이 없는데 집값이 알아서 내려가고 있죠. 왜? 그동안에 거품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금리가 한국 금리를 아무리 적게 올려도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들의 부담은 더 커지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주변에 망할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버블이 되게 많았죠. 신기루의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처럼 흥청망청거리면서 살았는데요.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압도적인 노력으로 살고 힘든 현실을 버티고 견디면서 지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살 각오를 하면 삶은 지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 대공황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더 힘들어할수록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같습니다. 함부로 욕심부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임금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월급이 250만원 이하입니다. 뭐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은 수준인 거죠. 그런데 빚은 뭐 1억 2억을 그냥 장난처럼 생각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큰 빚이면 살아가면서 이자 내면서 뼈저리게 느낄 이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죠. 다중채무자 450만 명 시대 1인당 평균 1억 3천만 원의 빚을 우리는 엄중히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